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세영입니다.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의 노적성애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꿈을 이루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다 보면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저희 대박스쿨 강의 들으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꿈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많은 내용들 빠짐없이 챙겨가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번호 1899-0294번,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대박스쿨 강의는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2019년을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 금요일은 이제 리더스타 정혜준 전문가 함께 하실 텐데요.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는데 이데일리 스튜디오 주변이 또 이제 명동 종로 일대여가지고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엄청나게 좀 나는 것 같아요. 교통도 많이 막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연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약간 좀 마음에 찜찜한 부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면은 장이 좀 좋아서 이제 수익금이라도 많이 있으면은 이번 연말에 이제 뭐 돈이라도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좀 쓰실 텐데 상황인지라 걱정들이 많이 또 남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에는 좀 괜찮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고민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주팔자 같은 것도 보고 점집도 찾아가고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좀 특집 방송으로 2019년도 증시에 한번 운세를 봐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 이 황금돼지띠, 황금돼지의 해인데 과연 2019년도 황금돼지 운세가 따라줄 수 있을런지,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장세의 이 포인트가 어떠한 구간대에 와 있는지를 좀 장기적인 추세 관점에서 한번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증시를 낙관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으니까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황금 돼지의 해 증시의 운세를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막 점을 보고 이렇게 신들렸냐 이게 아니라 어떤 이제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 장세의 운세를 한번 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사람의 인생도 이렇게 그 기승전결이 있고, 뭐 이렇게 왕년에 잘 나갔다, 혹은 이제 이때 너무 힘들었다 하는 이런 그쵸? 흥망성쇠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 증시에 있어서도 이 잘 되는 해와 잘 되지 않는 해에 이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것들은 또 반드시 또 바르게 돌아가는 또 사필 기정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을 바로 우리가 이제 순환 주기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증시의 현 상황이 이 순환주기 파동으로 보았을 때 어느 한 구간대에 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에 증시의 운세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 두 번째 코너에서는 2019년도에 운세가 좋을 만한 종목 공개가 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돌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순환주기 파동의 이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환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파동의 주기가 있는데 파동의 주기를 만들어내는 이 흐름이 바로 이 달러
달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달러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저 달러가 전 세계로 뿌려지느냐 아니면 걷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쵸? 이 큰 순환 주기에 어떤 이제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 주기를 만드는 달러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내용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순환 주기의 파동을 이야기할 때 이 40개월 주기를 이야기하는 키친 파동이라는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주글라 파동이라는 이론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의 순환 주기를 따질 때 이런 큰 흐름 속에서 40개월 주기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10년의 주기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거로 비춰서 보았을 때 그쵸? 현재의 구간이 어느 자리? 그쵸? 이 상승과 하락, 회복과 상승 예, 이런 그 주기 속에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는지를 보게 되면 2019년도 장세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운세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씩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내용, 순환 주기를 만드는 달러의 흐름. 이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죠. 예. 전 세계 증시 자금에 있어서 달러가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가 50% 수준이다. 그래서 50%에 해당되는 수준의 이 달러 자산이 막 뿌려지는 완화의 기조 속으로 간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전 세계 증시 장체 분위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좋은 기운이 많은 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긴축으로 다시 뿌려진 달러를 걷어들이는 방향으로 간다 하게 되면 안 좋은 때, 다운되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흐름을 뿌려내느냐, 완화를 하느냐, 아니면 긴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 좋아지기도 하고 확 나빠지기도 하는 그런 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기라는 것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주기를 이제 40개월 주기의 키친 파동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떠한 자리에 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달러가 뿌려지고 걷어지는 과정이 작은 단위로는 40개월 단위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키친 파동이라는 이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조셉 키친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단기 파동으로서 평균 40개월을 하나의 주기로 사이클을 그려나간다는 이론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소순환 주기, 작은 순환 주기로 활용을 하고요. 미국에서 또 이제 이 부분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순환 주기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뭐 어렵다 싶을 수 있겠는데 그냥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40개월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점이 있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바닥이 나오고 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그리고 회복 다시 하락 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이렇게 파동을 그려나간다. 하지만 이 평균적인 값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일단 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방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경제 성장은 지금 이제 정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긴 합니다. 장기적인 추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긴 하는데 상승하는 과정이 스무스하지가 않고 이렇게 크게 쇠퇴도 했다가 회복됐다가 다시 쇠퇴됐다가 하면서 이게 한 사이클 돌게 되면은 자, 여기 밑에 보이시죠? 40개월은 3년하고도 4개월 정도의 주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12월 달에 지금의 상황이 바로 저 끝지점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3년 4개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 40개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현재 2019년도 미래의 운세가 보이게 됩니다. 그죠? 이런 순환 주기를 갖게 되니까. 자, 그래서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니까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4개월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2015년도 8월 달이 돼요. 2015년도 8월 달. 2015년도 8월 달이 지금으로부터 3년 4개월 전입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증시의
고점이었어요.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지수가 780선 자리까지 이렇게 쫙 올라가져 있는 피크 자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크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유는 이겁니다. 미국에서 긴축의 통화 정책을 해야겠다라는 목소리가 처음 들리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2015년도 8월 달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달러를 계속 뿌려나가는 정책이었어요. 미국의 통화 정책이. 근데 2015년도 8월 달에 들어서 야, 이거 계속 뿌려나가게 되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더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처음 들려왔고, 이 유동성, 시중에 풀려져 있는 달러를 걷어들이는 유동성 흡수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방법은 단순하죠. 금리를 땡겨 올려버리면 돼요.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뿌려진 자산들이 다시 걷어들어지는 효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8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을 필요하다고 처음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2015년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첫 번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3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현재 시점에 오니까 지금은 목소리가 바뀌었죠.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018년도 12월 달 미국의 FOMC 회의 내용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리고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바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해야 된다.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슬슬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글로 써드렸어요. 자, 미국의 통화 정책의 완화로 지금 계속 걷어들이는 긴축이었었는데 다시 뿌려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왜? 신흥국 경제가 좋지 않고 중국 경제가 좋지 않고 지금 글로벌 금융 상황의 위기가 지금 경고등이 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서라도 완화 정책으로 돌려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 인상 중단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찾아왔어요. 2018년도 12월 달에 처음으로 그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3년 4개월이라는 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큰 대전환점이 확인이 됩니다. 2015년도 8월 달서부터 긴축의 정책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었고, 거기서부터 장이 빠졌어요. 그리고 3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반대의 정책, 달러를 뿌려내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4개월의 사이클이 한번 돌았기 때문에, 그렇죠? 2019년도 장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하나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게 작은 주기, 키친 파동의 주기를 통해서 본 내용이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두 번째 이론 보여드렸어요. 바로 10개월의 주기를 갖고 움직여주는 주글라 파동인데, 다음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월의 주기를 통해서 움직여주는 건 이제 주글라 파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이것도 내용을 살짝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프랑스의 주글라라는 사람이 발견한 단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중기 파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중기 파동으로서 평균, 여기 연수 확인되시죠? 10년. 10년이라는 주기를 1주기로 한다. 그래서 이건 개념이 약간 좀 더 넓어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주순환 주기로서 채택을 하고, 특히 어디에 많이 활용되냐면은 경제의 공황이 한번 닥칠 때, 경제의 공황이 한 번씩 쇼크가 오는 그 상태의 순환 주기로서 흔히 이용이 되는 파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10년마다 찾아오게 되는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잘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 터지게 되면서 증시가 큰, 그쵸, 하락 시기를 맞이를 했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또 10년 전에는 우리 IMF 사태 98년도에 있었었죠. 그런 식으로 10년의 주기마다 찾아오는 그런 대세적인 하락을 계산하는데 이 10년이라는 사이클이 걸린다라는 부분이, 그쵸, 발견이 되면서 채택이 된 그런 이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이
피크, 정점에서 바닥까지, 그리고 다시 바닥에서 정점까지, 정점에서 바닥, 바닥에서 다시 정점까지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을 이렇게 쫙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자 여기 밑에 까만색 글씨로 써 있죠. 10년, 1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빵 때려박는 그런 대충격이 한 번씩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회복을 하고 한 번 또 10년의 주기에 한 번 땅 세게 때려 내려꽂는 그런 하락세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 과정이 굉장히 잘 들어맞게 하락을 크게 해준 상태이죠.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례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게 되면은 뭐 그때 주식 투자를 계속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진행되는 하락 같은 경우에는 뭐 간의 기별도 안 갈 정도로 굉장히 큰 낙차를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바로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그 50%에 해당되는 자산이 미국 달러를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거기서 위기가 발생이 됐으니 글로벌 경기 자체가 뭐 그냥 뭐 순식간에 와장창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대세적인 하락 시기를 발생이 되었고요. 우리는 이것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되었죠. 자,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걸로 통해서 미국장이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박살이 나게 되니까 이 박살난 시장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또 통화를 뿌려내는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의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했었던 장세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하면서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되었고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된과 함께 지수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쇼크가 있었었고 그 이후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10년 동안 큰 주기 속에서 상승을 쭉 해오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 들어서 한 번 더 쇼크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바로 그 장세, 2018년도의 장세이죠.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신흥국 쪽에 특히나 경제 위기론이 닥치기 시작을 했었고 이렇게 또 큰 폭의 하락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국장이 46% 하락을 하고 우리 장도 30%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떨어진 상황을 만회하고자 완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1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10년 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를 인해서 시장이 크게 하락했고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완화의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똑같이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비슷하게 신흥국 쪽의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기를 또 10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안 좋았던 시기들이 10년에 한 번 찾아오는 위기들, 그리고 아까 전에 키친 파동에서 보았던 40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충격들,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경에 한 번씩 다 싹 다 이제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요 다음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화면 전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증시의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순환 주기를 봤는데 그럼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시게 되면은 이 아까 전에 보셨던 키친 파동의 내용과 주글라 파동의 내용을 같이 접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운세가 좋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 있을 거냐면은 화면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내용인데요. 일단은 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되는 부분이 이제 주글라 파동이고 짧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키친 파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 주기를 보게 되면은 10년에 한 번 다시 도래한 저 시점, 이 저기 프레젠트라고 써 있는 자리가 바로 현재 시점인데
한번 사이클이 돌았어요. 10년 전의 경제 위기, 10년이 지나서 한번 또 찾아온 상태이고, 그리고 40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 긴축 정책과 완화 정책의 전환의 모습들이 또 이 파란색 선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점선으로 이렇게 세로선 그어놓은 자리, 저기가 바로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의 파동선으로 봤었을 때도 올라가는 쪽으로 진행되어 있고, 빨간색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도 올라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 주기 속으로 간다 하게 되면은 대략 한 2019년도서부터 2021년까지의 흐름은 일단 저점을 찍고 반등으로 올라가주는 그런 상황 속에 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장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분들도 여기에 지금 현재 자리에 와 있는 이런 좋은 종목들을 저 구간대에서 이제 매입을 많이 해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자리가 좋은 2019년도 운세가 좋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잠깐 우리 투자분들 그 쉬는 타임을 갖고 간 다음에 제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파동이론에 입각한 2019년 장세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 키포인트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순환주기의 두 가지 파동, 그중에서 40개월을 한 주기로 하는 키친 파동과 또 10년 주기의 중기 파동인 주글라 파동 배워봤습니다. 이 주글라 파동은 경제의 공황의 순환주기로 쓰이는 파동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이 두 가지 파동을 접목해서 2019년 증시 운세 짚어주셨습니다. 코스피는 먼저 10년 주기로, 그리고 코스닥은 40개월 주기로 상승 시세가 전망된다라고 하셨고요. 또 40개월 전 그리고 10년 전 상승 종목이 재조명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파동 이론에 입각한 2019년 잔세 전망 배워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강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년 맞이 방송사고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인 설명들하고 보조적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되는 대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은 될 것 같네요.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제가 방송을 그래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한 편이긴 한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대박 종목이 나오려는 조짐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지수의 이제 자리 자체가 이제 상방 쪽으로 전환되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 와 있다고 했는데 그 지수의 움직임에 딱 맞게 같이 설정되어 있는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코스닥은 40개월의 주기,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의 주기로 한 사이클이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은 코스닥에 해당되는 종목들 중에서는 이 40개월 전, 그러니까 3년 4개월 전에 한 상승 시세가 이미 들어왔었던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사이클이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년 전에 큰 시세를 냈었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 차례 더 큰 시세 사이클을 내기 좋은 자리에 현재 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차트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인데 제가 얘기했었던 10년에 한 번의 그 큰 하락세,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큰 하락, 그리고 이번에 2018년도에 한 번 더 큰 하락세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추세 자체가
크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시세가 괜찮았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잘 보세요. 2018년도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쇼크가 찾아오기 전에 장세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괜찮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큰 상승 시기가 여기서 한 차례 있고 여기서 한번 또 한번 크게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찾아올 차례를 보고 있다는 거죠. 바로 10년 전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장세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한번 큰 시세를 내줬던 종목들이 시세상 한번 사이클이 돌아서 재차 돌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이제 어떤 게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좀 요새 살펴본 종목 중에 요새 조선업종이 분위기가 괜찮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종목을 한번 봤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여기서 잘 올라가주고 있어요. 최근에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최근 시세가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 빨간색 그래프 보이시죠? 빨간색 그래프는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그래프도 지금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죠? 사실 조선업종이 최근 10년 동안 굉장히 업황이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2008년도 여기입니다. 여기서 대세적인 하락이 나오기 이전에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줬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10년의 주기를 다시 타서 현재 여기에 다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 자체도 2008년도 큰 하락 이후 2018년도에 큰 하락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반등 장세 속에서 이런 현대비포조선 같은 종목이 한 번 더 상승세를 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치까지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 10만 원 선 정도까지 올려다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전고점까지 바라본다 하더라도 한 9만 원 선까지는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의 이번 2019년도 상반기 추이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한 10만 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세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0년에 한 번 사이클로 충격이 있었던 부분 같이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그때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차트를 당겨서 보시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하락세 더 당겨서 보여드려야 될런지. 여기입니다. 2008년도에 크게 무너지고 이번에 2018년도에 10년의 주기에 한 번 더 하락 사이클이 들어온 상태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40개월 주기 여기서부터 이제 종목 그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꼭지점을 찍고 그러니까 파동 아까 보았을 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렇죠? 이 사이클의 주기가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았는데 여기서 이제 긴축 정책이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던 거고 지금 현재 여기서 통화의 완화 정책이 다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클이 3년하고 4개월 정확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상승 추세를 또 여기서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때 있었던 상승장이 여기서 한 차례 더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종목으로 봤을 때도 이 2015년도 이 상반기 당시 이때 당시 시세를 잘 줬던 그런 종목들이 한번 사이클이 돌아서 한 차례 더 땡겨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좋은 구간대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또 제약주하고 연동성이 굉장히 짙어요. 그래서 제약주들 중에서도 여기서 상승한 종목들 말고 제가 무료 방송하면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게 2017년도 연말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보다 2015년도경에 많이 올라갔었던 이런 종목들 많이 거래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약주나 이런 걸 찾으실 때도 이때 당시 2015년도 당시가 좀 강했던 종목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미그룹주들, 특히 한미사이언스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015년도 당시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입니다. 거의 뭐 제약주의 이제 제왕급으로 상승을 해줬어요. 당시에 주가가 뭐 10,000원대 있었던 종목인데 197,000원까지 거의 뭐
10배 이상의 상승이 진행됐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2015년도경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지금 요 위치에 다시 와 있는 상태입니다. 3년 4개월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 그쵸? 위로 올라가 줄 있을 만한 일정도 많이 잡혀져 있고 해서 향후 이 위쪽으로의 시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온라인 공개 방송 찾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6만 원대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7만 원 이하에 있었던 바로 요 당시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추천 제시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8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 찾아오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쵸 수익을 소폭이나마 10% 이상씩 보고 계시는 상황이 되어 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많이 소개해드렸고 또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젠이라는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장에 상승세가 크게 나왔죠. 이렇게 오늘 장 중에 이제 13% 상승세가 기록이 되었는데 이 종목 역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렸던 온라인 공개 방송 추천 제시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을 골랐던 이유도 똑같은 이유로 골라드린 거예요. 자, 월봉상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도 2015년도경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입니다. 5,000원 근처에 있었던 종목이 45,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이것도 굉장히 큰 시세를 2015년도 상반기 당시에 달려줬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3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다시 와 있는 상태이죠. 새로운 한 시세를 더 내줄 수 있을 만한 그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런 종목들은 2015년도 당시에 이제 좀 좋았던 내용이 시간이 한 번 쭉 지나가지고 3년이 지나서 한 번 더 좋아지기 좋은 그런 좋은 운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2019년도 상반기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시를 해드렸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낙폭이 조금씩 있었지만 지금 오늘 장에 그쵸 장중 17%까지 상승을 해주게 되면서 높은 시세를 기록을 해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최근 제시 종목 중에 이제 부강약품 오늘 또 올라가더라고요. 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TV 방송하면서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29,500원까지 올라가서 이제 목표가를 500원밖에 안 납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3만 원 목표가 제시해드렸는데 거의 다 도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공개 방송 찾아오신 분들에게 드렸던 제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 똑같습니다. 자, 월봉상 차트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가장 크게 성장했을 때가 바로 이 2015년도 당시의 흐름입니다. 10,000원 이하에 있었던 종목이 이제 3만 원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또 3배의 대파동의 시세를 그려줬었던 종목이 부강약품이에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이때 많이 상승해줬고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위치에 도달이 되었을 때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되겠다라고 해서 제시를 해드렸고 지금까지 좋은 궤도를 달려주고 있는 굉장히 좀 효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 좋은 성과의 선물로 그쵸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찾아와 주시고 계속 방문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만나면서 새로운 장세에 대한 경험 그리고 전망도 들으신 다음에 추천 종목들도 제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 잘 하실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쵸? 손실을 내는 매매를 좀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또 2019년도 운세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리스트를 또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018년도 12월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종목이 되리라 확신하니까 많은 분들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있을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참여 방법은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이데일리 TV 대박 투나잇을 100% 활용하는 방법.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창에 대박 투나잇을 검색하세요. 가장 상단에 위치한 링크를 클릭.
대박 투나잇 프로그램 배너를 확인하시고 아래에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500만 개인 투자자의 성공 투자 프로젝트. 지금 바로 대박 투나잇과 함께하세요. 네, 참여 방법 확인하고 오셨고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0294번,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628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너무나 도와주세요. 일진 머티리얼즈 53,000원 30% 매수했는데 너무 하락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지 꼭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그래도 최근에 조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계속 올라가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시세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 월봉상 추이 넓게 한번 좀 보시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의 상승을 좀 많이 해줬던 그런 종목이죠. 2017년도 상반기서부터 올해 이제 8월 달까지 상승을 달려준 종목이고, 10,000원에서부터 60,000원 선까지 큰 상승 파동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상승세를 한번 좀 기록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세라는 건 좀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재차, 그쵸? 올라가게 되면은 다행인데, 이 시세 사이클상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기보다는 이 추이가 조금씩 꺾여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 고점권에서 장기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일진 머티리얼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성장도 해준 겁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가 더 좋아지기는 좀 힘든 그런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좀 보수적으로 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시드리고 싶은 목표 가격은 일단 45,000원 정도까지만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차에 종목이 36,000원까지 내려갔다 반등을 했기 때문에 36,000원은 그래도 크게 이탈하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6,000원 손절 라인 잡으신 다음에 45,000원 선까지만 반등을 해주게 되면은 거기서 정리를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6,000원으로 도와드렸으니까요. 전문가님 의견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5309님의 문자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스탁 전문가님. JMT 3,350원 45% 보유 중인데 오늘 많이 빠져서 차트 깨진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5% 가까이 빠져서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진단 좀 필요할까요? 물론 오늘 장중 시세는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추이 자체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무너진 상황은 아닙니다. 좀 넓게 보시게 되면 되는데 차트 마찬가지로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상 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오늘 장중 낙폭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넓은 추세로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한번 그죠? 크게 한 사이클을 돈 다음에 예전에 기록했었던 이 전고점 자리 바로 여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지탱을 하고 살살살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 속에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좀 2019년도 운세가 좋을 종목은 이때 당시 이때 과거에 한번 크게 이렇게 올라간 이후에 이렇게 쭉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 대충 이런 식의 그림이 되어 있는 종목이 괜찮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산이 최근래에 여기에 크게 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쉽사리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최근에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생기고 있는 이유 자체도 똑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왜? 7,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매물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게 되니까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이 찍어 누르는 힘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려 치니까 윗골이 생기고 올라가려 치니까 윗골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긴 추세를 보면서 매매하기엔 좀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가격을 많이는 못 드릴 것 같고 3,500원 정도까지만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그래도 2,700원 선에서 좀 방어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2,700원까지
손절 라인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3,500원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MT 종목 도와드렸으니까요. 앞으로도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자는 088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대박스쿨 안녕하세요. 100% 믿고 보는 대박스쿨입니다. 제 노래 27,400원 비중 30% 얼마까지 가지고 가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종목 현재가가 19,000원대입니다. 전문가님 어디까지 들고 가야 할까요? 네, 이 종목도 손실을 좀 꽤나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우리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역사가 되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우리 시장에 들어온 이래로 지금까지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45,000원에서부터 지금 2만 원대까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죠.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진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초반 때 인기를 받고 한번 가주는 거 그게 끝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래 물량이 점점 줄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점점 줄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뭐 TV 방송이나 온라인 방송할 때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접근해 보시는 게 좋다. 신규 상장 초반 때 그 인기로 올라가는 거 그때 베팅하실 거 아니면은 그쵸? 얼마 시간이 되지 않은 시점.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매수를 하신 구간 때도 대강 보니까 뭐 이 정도 되는 자리였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신규 상장한 지 한 달, 두 달, 세 달 밖에 안 됐을 때예요. 이럴 때에는 좋은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목이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래될 수 있는 물량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고비 못 올라가니까 축 떨어져서 지금 그죠? 거래량 없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죠. 쉽게 종목의 개선 사항이 나오기가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에 자금이 좀 묶여 있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거래하시는데 좀 시간을 쓰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비중 축소하신 다음에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남아 있는 절반은 그죠?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 좀 잡아보는 게 좋겠죠. 나머지 절반은 한 23,000원 정도 여기 전고점까지만 목표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 달 중에 가장 많이 내려갔을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18,000원. 그래서 18,000원 자리는 좀 지키는 경향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18,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위로는 23,000원까지만 목표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 노래 종목은 비중 축소하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0136님의 문자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 78,000원 40%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 종목 내리막길을 좀 걷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소비 이런 테마가 한번 크게 불어와 줄 때 올라가주는 그런 성향이 있죠. 면세 사업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방한해주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아져야지 사업이 번창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요새 뭐 썩 그쪽의 성과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수 하락과 함께 같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길게 볼 게 아니라 하게 되면은 그쵸? 적당히 좀 반등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최고가 13만 원에서부터 68,000원대까지 지금 정확히 2분의 1 토막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들도 지속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호텔 신라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편인데 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8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좀 나온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 좀 정리하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밑으로 가격을 보았을 때는 대략 7만 원 정도까지만 7만 원 정도까지만 손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상황이 좀 개선이 된다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남아있는 시간대까지는 다른 종목을 거래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가 좀 필요하다 하시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온라인 공개 방송 할 때마다 제가
한 종목 정도씩은 계속 추천 제시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최근 나쁘지 않으니까 오늘도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꼭 종목 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는 밑으로 7만 원 그리고 위로 8만 원까지만 목표가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종목 도와드렸으니까요. 대응 방법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자는 550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9개월째 보유 중 GMB 코리아 8,580원 10% 다시 올라와 줄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 종목 좀 오래 들고 계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상승을 좀 잘 해줬어요. 오늘 장에서는 5% 하락 마감을 했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이렇게 한 번씩 나와준 그런 모양입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 거래일 전이죠. 수요일 날 8,800원까지 점핑을 해주면서 과거 전고점 라인까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여기를 돌파를 하진 못했어요. 왜냐면은 지난 시간 동안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여기를 일순간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종목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이 같이 상승을 좀 많이 해줬었죠. 수소차 분위기 좀 불게 되면서 GMB 코리아도 같이 시세를 내주게 됐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것인가를 한번 좀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8,500원의 이 산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좀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도 지금 추세상 길게 계속 뽑아 올라가려면은 이 횡보의 과정들이라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는 과정들이 잘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수소차나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인기가 불어지게 되면서 GMB 코리아도 수급이 같이 쏠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간 부분이지 사실 그쵸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준비 과정이 없는 상태로 좀 올라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500원이 제 도달이 된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 파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밑으로 손절 라인을 잡으실 때는 7,500원 정도가 반등선이 될 수가 있으니까 7,500원 손절 그리고 8,500원까지만 목표 대응하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MB 코리아 종목 밑으로는 7,500원, 위로는 8,500원 도와드렸으니까요. 앞으로도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어서는 공개 방송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공개될까요? 네, 오늘 2019년도 증시의 운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은 제가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운세가 좋을 만한 종목들, 코스피 10년 만에 사이클 들어올 수 있는 거, 코스닥 40개월 만에 사이클 들어올 수 있는 거,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제가 준비하다가 좋은 종목 몇 개를 또 발굴을 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를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까 전에 보셨던 웹젠, 그리고 부강약품,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기타 등등의 종목들 만나보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5G 관련된 오이솔루션 제가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좀 수익 좀 내셨나요? 오늘 또 그 삼성전자하고 계약 공시 나오면서 한번 주가가 슈팅이 나왔었죠. 이런 종목들 뉴스가 나온다면 사면 늦습니다. 제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좋아하시기 전에 먼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꼭 참여하셔서 많은 내용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대박투나잇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이는 대박투나잇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만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 얼굴 보입니다. 그 옆에 깜빡거리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대박스쿨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대박투나잇 2부에서는 4대 천왕이 진행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과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